신작입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퀴즈는 다음 주가 쉬는 날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 5월 8일 날 마지막 퀴즈를 우리 진료부장이 진행을 할 거고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좀 푼다니까 힘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화상 치료하면 대부분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흉터는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쭉 보여주는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이런 보면 시각케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뭔지는 알겠죠? 우리 병원에서 흔히 쓰는 흉터 실리콘, 이것도 흉터 실리콘. 그 다음에 상처를 보호해주고 약간의 압박을 해주는 투입 패스트. 그 다음에 보습제. 이거는 시카케어인데, 이거는 겔 타입이고, 이거는 시트 타입이고, 그 다음에 보습제. 그 다음에 콘다트렉스라는 흉터 연고. 이것도 요거하고 비슷한 실리콘 겔. 그리고 뭐 임신을 했거나 아주 약한 피부에 컨트라투엑스보다는 좀 약하지만은 흉터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스카리오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흉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흉터가 왜 생길까요? 흉터가. 인간은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인간은 아주 특징적으로 어떤 흉터에 대한 어떤 습성이라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상처든 간에 인간에서 겪는 어떠한 상처 전간에 보통은 2주 이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일 이내인데 보통은 2주 이내라 합니다. 2주 이내에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스카가 안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카비스, 흉이 생기지 않는다. 자, 두 번째, 2주에서 3주 사이에 아물면 어떻게 될까? 자, 세 번째, 3주 이상 걸린다. 상처가 아무는데 3주 이상 걸릴 때는 누구나 피할 수 없이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80%가 넘는다. 법칙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2주 이내 아물면 스카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3주 이상 걸리는 상처는 화상 흉터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가 3주 이상 걸리면 흉이 생길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주에서 3주 사이에 아물 때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개체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화상 치료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흉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어디 뒤면 흉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아주 초미해요. 그래서 흉이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해서 빨리 아물면 흉이 안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빨리 아물게 해요. 그래서 빨리 아물게 하는 여러 가지 약 중에 이때까지 공부해 칼로든 같이 케라티노사이드 각질세포를 막 쪼가 빨리 아물게 하고, 그 다음에 피블라스트 같은 스프레이를 뿌려서 빨리 아물게 하고, 그 다음에 섬유 드레싱을 해서 빨리 아물게 하고, 염증이 안 생겨서 빨리 아물게 하고, 항생제도 쓰고, 여러 가지 치료가 사실은 빨리 아물게 하는데 집중이 되어야 돼요. 메이저번, 신체 표면의 25%가 넘어가는 메이저번은 라이프 세이빙이 우선이지만 그 이하에 있는 마이너번들, 보통의 화상들은 흉터 없이 아무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또 실제로 환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자,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각케어 이런 콘타투엑스 이런 것들이 다
흉터를 덜 생기게 하거나 흉터를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흉터가 기본적으로 빨리 아물게 하면 흉이 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기준은 보통 한 2주에서 3주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만약에 열심히 치료해가 칼로덤 쓰고 필라스 썼는데도 3주가 넘어가는 상처가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죠. 3주가 넘어가는 상처가. 3주 이상이 되면 흉이 생깁니다. 거의 흉이 생깁니다. 그러면 3주가 넘어갔는데도 계속 드레싱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차피 흉이 생기는 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 이식, 뭐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는 많이 들어보죠. STSG라는 게 하는데 부분층 이식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3주가 넘어가는 상처에서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를 떼서 붙이기 때문에 그 자국은 남지만 피부를 붙인 자국은 남지만 흉터같이 볼록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고 조금 이분하다는 거죠. 평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과적으로 3주가 넘어간 상처이거나 3주가 넘어갈 상처들은 어차피 흉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부 이식을 원합니다. 외과 의사들이 어차피 있으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치유 기간이.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해서 외과적으로 피부 이식의 적응증은 3주가 넘어가는 상처예요. 열심히 치료해서. 우리가 가피절제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피라는 것을 어떤 건가 뭔지 알 거고. 가피절제를 하지 않으면 가피가 녹는 약을 써서 막 녹아 나오면 누렇게 자꾸 녹아 나오지만 그게 결국 다 녹아 나오려면 3주가 넘어가니까 빨리 가피를 제거를 해서 치유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피절제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다가 3주가 넘어가게 되면 피부 이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면 3주가 넘어가서 이제 흉이 생겼다. 흉이라는 것은 환자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흉이 뭐냐? 색깔이 빨갛게 변했는데 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흉은 아니에요. 색조 변화라는 거죠. 피그멘테이션 or 컬러 체인지가 왔다는 거죠. 원래 내 색깔은 브라운 컬러였는데 보니까 얘가 붉었더라. 그거는 색조 변화라 하는 거지 흉이라는 문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흉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해보는데 평평하면 흉이 아니에요. 이 융기되어 있어야 돼요. 융기. 그러니까 이래 하는데 약간 볼록하다. 두께가 두껍게 느껴진다. 이러면 이제 흉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평한 데서 이제 이런 이제 흉이 생기는 거죠. 볼록하게 흉이 생겼다. 그러면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이게 그냥 아물면 되지. 평평하게 아물면 되지. 왜 이렇게 두껍게 되고 흉터가 튀어나올까? 그냥 뭐 시간이 걸려도 평평하게 아물면 끝이야 되는데 3주가 넘어가는 상처는 대부분 아물고 나서 이런 용기된 흉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흉터가 3주가 넘어가는 상처는 이게 그대로 그냥 높이가 어느 정도 튀어나오면 높이가 그대로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보면 처음에 약간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요. 그래갖고 일정 기간에 피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크가 지나면 조금씩 내려가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상 환자들 치료하면서 3주쯤 내가 아물었는데 좀 볼록 나왔다. 흉이 생겼다. 그럼 이게 끝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튀어나와 올라가 돌기를 해요. 그래가 이 피크가 되는 게 보통 한 12주 정도. 3개월이죠. 3개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되면 높이가 점점 올라가다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가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멈추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흉을 그러면 왜 이게 안 멈추고 계속 올라가느냐, 그거를 갖다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니까 이게 밑에서 가물었지만 피부 밑에서 올라오는 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힘이 밑에서 그 힘을 갖다가 미국 의사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숫자로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일까 이렇게 숫자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끝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밀고 올라오는 힘이 한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20에서 25 mmHg. 이 mmHg는 혈압계에 있는 그 단위예요. mmHg. 우리가 120에 80일 때 120 mmHg, 80하면 80 mmHg예요. 그러니까 혈압계의 숫자가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확 누르면 착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 높이의 힘이 피부 밑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냈어요. 아, 이 정도 힘이 있구나. 이게 계속 이 정도 힘이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흉터가 연하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이 지속적으로, 이 정도 힘이 지속적으로 쭉 작용해서 12주까지는 작용하다가 더 이상은 좀 작용 잘 안 한다는 거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흉터가 그러면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이걸 잘랐어요. 흉을 딱 잘라가 현미경을 딱 봤거든. 보니까 세포는 하나도 없고 조직이라는 건 세포하고 세포 외의 물질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는 하나도 없었어요. 흉터 조직에. 신기하게도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어요? 콜라겐. 콜라겐 덩어리였어요. 콜라겐 덩어리. 그러니까 그것도 콜라겐이 적절하게 잘 있으면 우리가 얼굴 같은데 좀 팽팽하게 할 때 콜라겐 주사도 맞고 뭐 콜라겐 뭐 하잖아요. 그게 팽팽하게 고르게 있으면 보기가 좋고 탄력이 있는데 불규칙하고 아주 불규칙한 콜라겐 덩어리였어요. 흉터가. 안에 별거 없다는 거 콜라겐으로 만들거든요. 콜라겐. 자, 그러면 이 콜라겐은 우리 인체에서 콜라겐은 어디서 오느냐?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냥 콜라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어떤 세포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서 콜라겐으로 자꾸 분화해가 나가요. 정상적으로도. 다쳐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그때 진피의 표피의 주 세포가 뭐라 했죠? 각질세포. 진피의 주 세포는 섬유모 세포라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섬유모 세포가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복원하기 위해서 진피에서 중요한 작용을 해요. 여러 가지 그로스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사이토카인도 만들어내고 성장인자도 만들어내면서 이게 상처를 닫으려고 상처를 클로즈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클로즈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땡기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 우리 인체에 있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섬유모 세포가 분화해서 콜라겐을 초기 콜라겐을 아주 가는 콜라겐 실 같은 콜라겐을 만들어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밧줄이 되고 배에서 쓰는 이런 큰 밧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콜라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리진은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진피에 있는 섬유모 세포가 오리진이에요. 그게 얘가 실같이 됐다가 꼬여서 밧줄이 됐다가 나중에 동밧줄이 되는. 그래서 콜라겐이 딱딱하게 우리가 흉터 이렇게 만지보면 딱딱하고 보기도 막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이러잖아요. 불규칙한 콜라겐 덩어리라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위에는 없다. 콜라겐이다. 그런데 보통 보면 콜라겐을 쉽게 설명하면 아주 레귤러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콜라겐 배열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흉터는 보면 콜라겐이 찌그러지고 콜라겐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 모습이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다. 이런 불규칙한 콜라겐 덩어리가 불규칙하니까 우리 눈에 쉽게 띄고 그게 흉터를 보기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흉은
빨리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흉터가 뭐냐 불규칙한 콜라겐 덩어리고 그 덩어리가 왜 자꾸 커지느냐 밑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관절이 아닌 부위에 콜라겐 덩어리인 흉이 생기면 이거는 성장을 방해하거나 운동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관절에 생기게 되면 결국은 운동을 방해하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길이 성장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수술해서 길이 성장을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애기들은 계속 자라니까. 근데 못 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흉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에 생긴, 특히 손에 생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재활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게 기본적인 흉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흉터는 또 이거 외에 일반적으로 흉터 색깔이 처음에 화상을 아물게 되면 처음에는 벌게요. 상처는 아무런데 빨개. 시간이 지나면 컬러 체인지가 점점 진해서 나중에는 브라운 컬러로 가요. 그래서 상처가 아주 오래된 사람들, 뭐 수술 상처든 뭐든 아주 오래되면 피부 색깔 비슷하게 돼버리죠. 그게 결국은 브라운 컬러로 가지만 처음에는 붉은 색깔을 띄어요. 레드하게. 배가 브라운 컬러로 갑니다. 그런 피부 변화가 있고 우리는 외래에서 오래된 환자가 오면 흉터의 컬러만 봐도 적어도 2년 이상 됐겠구나, 3년 이상 됐겠구나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흉터의 컬러 변화로 살생하고 비슷하다 하면 적어도 뭐 10년, 20년은 된 상처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 이 내용을 아시면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병원에서 쓰는 흉터 치료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흉터 치료하는 이런 것 중에 시각 케어가 있어요. 그죠? 콘트라투렉스가 있어요. 보습제가 있어요. 여기 보습제가 다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상처가 안 오고 나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흉터 치료의 처음과 끝은 보습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처음과 끝은 보습제예요. 왜? 설명해 줬죠?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왜 보습제가 써야 되느냐? 여기가 표피고 밑에가 진피라고 해요. 진피는 10배 정도 두껍게 했죠. 그 다음 밑에가 폐와 지방입니다. 자, 화상을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화상은 병원에 오는 화상은 이도 화상이죠. 조금 더 깊은 이도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표피가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것도 파괴가 되고. 그래가 이제 화상을 입고 옆에서 이제 아무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땀을 내는 땀샘이 이래 있어요. 피지가 나오는 피지샘이 이래 있어요. 털이 나오는 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뿌리는 다 어디 있는가 하면 진피에 있어요. 털도 뿌리가 진피에 있고 피지도 있고 땀샘도 있고 다 진피에 있어요. 그럼 이게 쫙 존재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피지도 많고 땀도 많이 나고 털도 많고 그죠? 그래서 애기가 처음에 분만애가 나오면 애기들이 미끈미끈해. 기름이 막 피지가 막 떡이 돼가 있는지 미끈미끈하죠. 그래서 그만큼 풍부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땀샘, 피지샘, 털 이런 피부 무속기 땀샘, 피지샘, 털 이런 피부 무속기가 점점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노인 피부는 쭈글쭈글한 게 너무 눈에 들어가. 네? 너무 눈에 들어가. 그리고 털도 없어요. 여자들 팔이나 다리에 털이 많은 여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 그게 다 노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네? 자, 이런 것들이 화상을 입으면 같이 소실된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몸에 보습 작용을 해주고 있었어요. 땀도 내주고 기름기도 좀 촉촉하게 발라주고 털로서 피부도 보호해주고 하던 게 화상을 입어서 군데군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상태로 이제
아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요. 근데 아주 넓은 화상 범위를 가진 넓은 화상은 저런 게 아예 없겠죠. 너무 넓게. 조금 없으면 옆에 게 좀 커버를 하지만 너무 넓은 화상들은 레이저건은 너무 없어. 늘 발라야 돼. 뭐를? 보습제를. 인위적인 보습제를 발라야 돼. 그것도 효과가 뛰어나. 보습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는 보습제만 해도 내가 알고 있기로 한 3,000 종류가 있어요. 보습제. 3,000개. 그렇지만은 다 똑같은 보습제는 아니에요. 말이 보습제지. 효과가 있는 보습제를 발라서 보습 효과가 뛰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 뭐 꾸준히 우리 병원에서 쓰는 보습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보습 효과하고 진정 효과가 있는 알하이드라. 그 두 개도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거죠. 보습제 뭐 바셀린 끄저부터 시작해서 뭐 많죠. 뭐 슈퍼마켓, 뭐 마트 가면 뭐 보습제 종류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보습제다. 그래서 화상 흉터를 치료할 때 이 보습이 되지 않으면 첫째, 가렵다. 화장체가 막 드라이하고 가렵다. 가려워서 긁으면 2차 감염이 온다. 갈라진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습제는 기본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산재를 해주냐 마냐 이제 고민 중에 있어요. 산재에서도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개별 요양 신청하면 보습제는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만 심사할 때는 보습제를 하면 무조건 깎지를 못해요. 개별 요양에서. 어쨌든 보습제는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보습제 비싸고 병원 영수증 처리 안 되니까 안 써도 됩니다가 아닙니다. 기본은 보습제예요. 보습이 돼야 부드러워야 안 가렵고 관리가 되는 거죠. 자, 보습제는 보습제를 처음에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쓰는 게 기본적으로 외래에서 보습제 쓰고 흉터 연고 쓰라 하죠. 콘트라투백스하고 에피덤, 뭐 코네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자, 보습제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필요, 약품은 아니고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화상 환자들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어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콘트라투백스를 씁니다. 또 뭐 씁니까? 지금 처방하는 것 중에 콘트라도 쓰고 그 다음에 시카케어 같은 이거는 주 성분이 실리콘이에요. 실리콘도 이렇게 넓게 붙이는 시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겔 타입도 있어요. 쭉 나오는 겔 타입이 있어요. 다 같이 이제 실리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흉터 때문에 우리가 처방하고 뭐 하는 것 중에 요즘에 아빠가 옷이 있어요. 아빠가 프레셔 가먼트라는 아빠고 흉터 때문에 쓰는 거죠. 자, 우리 또 뭐 물리치료 할 때 IR 레이저도 있고 IR도 있죠. 그렇게 쓰죠. 관절은 계속 사이즈부터 하겠죠. 사실은 다 흉터 치료할 때 필요한 게 파라핀도 사실은 필요해요. 파라핀.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울트라사운드 필요하죠. 울트라사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음파는 뭐 이래가지고 진단하는 거죠. 뭐 담석에 있다 돌이 있나 없나 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초음파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다른 건 아닌데 약간 다른 게 뭔가 하면 초음파를 안에 있는 조직에다가 초음파를 쏘이면 초음파 때문에 열이 생겨서 안에 있는 조직이 좀 말랑말랑해져요. 그럴 때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초음파는 진단용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리치료에 말하는 초음파는 심부 조직까지 열이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핫팩은 피부에서부터 뜨뜻하게 해주지만 초음파는 피부가 아니고 안에 뜨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좀 뜨뜻하게 해주면 안에 있는 콜라겐 조직이 말랑해지고 움직이기 편해져요. 파라핀도 담그고 있으면 열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그 다음에 레이저도 그렇습니다. 레이저도 안에다가 열을 갖다가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 조직에 있는 콜라겐이 레이저 때문에 조금 뜨뜻해져서 말랑해지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콜라겐이 아까 그랬죠. 동아줄 같이 이따만하게 이제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거를 자꾸 물러지게 해주는 거죠. 물러지게.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열을 가해서
초음파도 마찬가지고 파라핀도 마찬가지고 핫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써도 사실은 돼요. 지금 보험 거래가 되니 안 되니 하는 세 개는 연달아 못 쓴다 하는 그런 거지만은 물리치료에서 말하는 흉터에 쓴 물리치료는 우리가 뭐 부러져서 이걸 뭐 신문제가 와가 다리를 못 걸어서 다리를 이렇게 펴주고 운동을 시키고 그런 물리치료의 개념은 우리 병원에서는 없고 흉터 물리치료라는 개념은 안에 심부 조직에 있는 콜라겐 그런 조직들 콜라겐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뜨뜻하게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이저나 파라핀이나 울트라나 IR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안에를 뜨뜻하게 해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 부드럽게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하죠. 또 재활도 하죠. 피부재활 피부재활 또 외래 오면 일주일씩 약 주죠. 7일 약 주죠. 트레너 같은 약 줍니다. 트레너. 또 피부재활도 하고 트레너도 하고 압박도 하고 외래에서 오면 다 하는 거죠. 원문과에서 뭐 수납할 때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의 보습제부터 시작했어요. 자, 설명을 하면 컨트라 2X라는 연고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 콜라겐이 다 포인트는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을 못 만들게 하고 있는 콜라겐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콜라겐을 좀 배열을 잘하게 하고 있는 콜라겐을 작용을 좀 줄여주고 다 그런 작용이에요. 결국은 콜라겐이기 때문에 컨트라 2X는 섬유모세포에서 콜라겐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줘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컨트라 2X. 그러니까 이걸 부드럽게 해주는 보습을 주는 거고 콘트라는 콜라겐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보습제나 콘트라 2X를 바를 때 막 이래 바르지 말고 펴 발라라는 말을 꼭 합니다. 지금 뭐 직원 여러분들이 펴 발라라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을 발라서 콜라겐 배열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펴 발라라. 콜라겐이 덩어리가 엉겨져 있는 그런 조직이니까 펴 바르는 게 좋습니다. 조금 많이 하시면 보습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고 컨트롤. 자, 지각해요. 어떤 효과일까요? 왜 이게 효과일까요? 자, 아까 설명을 했죠. 시카케나 실리콘은 정확하게 사실은 작용 기전을 모르는데 실리콘 붙이본 사람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붙이고 오랫동안 있으면 이 싹 떼면 여기가 물기가 좀 있어. 물기가 피부에 물기를 갖다가 밖으로 못 보내고 실리콘으로 막고 있어요. 실리콘 막으로 막고 있으면 촉촉해져. 자, 우리가 목욕탕에 오래 있다가 딱 나오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 쪼글쪼글해지지. 피부도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 깨끗해진 느낌이 들잖아. 부드럽고. 실리콘이 그런 수화 효과예요. 실리콘을 붙이고 오랫동안 이제 떼면 여기가 말랑말랑해. 그럼 흉터가 아주 부드러워. 밤에 잘 때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환자들이 느낀다니까. 아, 이거 붙일 때는 효과가 있던데 딱 떼면 그래. 그래서 씻어가 말려놨다가 밤에 또 쓰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거는 왜 사러 오겠어요? 비싼데. 효과 있다니까. 수화 효과예요. 실리콘. 부드럽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하는데 시트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니까 그러면 니는 겔 타입으로 쓰라. 겔 타입. 바르는 효과는 좀 덜하죠. 그렇지만 실리콘 막은 있기 때문에. 자, 압박옷은 아까 흉이 막 생길 때 그 압력이 밑에서 튀어 올라오는 압력이 20에서 25 정도의 압력이 있어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 뭐 30이라는 학자도 있어요. 그 압력을 반대로 올라오려는 힘을 꾹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압박옷을 착용함으로써.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돈 들기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신으면 안 됩니까? 그 정도 압력이 안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스타킹 신어갖고는 압박옷은 아까 말한 대로 20에서 25 정도는 지나줘야 이게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밑에서 올라오는 거. 아시겠죠? 아까 이거 설명했죠. 물리치료. 따뜻하게 해서 부드럽게 해줍니다. 피부재활. 이거는 피부재활은 다른 말로 하면
피부 마사지예요. 오리지널 발음으로는 머사지인데 머사지예요. 자, 그거는 함으로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기에 가려움증이나 화상 때문에 생긴 가려움증, 통증, 그리고 구축 이런 거를 마사지를 물리적인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마찰법이 있고 비마찰법이 있고 이랬는데 요거는 실제로는 최소 하루에 2번 이상 한 번 할 때 1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책에서는 보통은 추천되는 거는 하루에 3번에서 5번. 그러니까 이건 엄마들한테 우리 병원에서 하면서 엄마들한테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루에 한 3번, 5번씩 하세요. 한 번 할 때 10분에서 15분씩 하세요. 그런 뭐 마찰법, 비마찰법이라는 테크닉은 있는데 몇 번 우리 병원에 와서 보다 보면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저거를 꾸준하게 하면 물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제한도 끊겨요. 특히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애기들은 꼭 엄마들이 이걸 해줌으로써 구축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어요. 피부 제한이라는 말은 우리 병원에서 붙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붙였어요. 예전에. 실제로는 스카 머사지예요. 스카 마사지, 머사지. 책에도 스카 머사지로 말했어요. 머사지. 자, 트레노. 먹는 약 7일약에 보면 트레노가 있어요. 네? 요거는 뭐냐? 이 먹는 약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유일한 흉터 먹는 약이에요. 요것도 아까 말한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모세포에서 콜라겐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조금 조절해 준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먹는 약으로는 유일하고 그래서 흉터가 범위가 넓은 사람들은 트레노를 이게 얼마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 책에 얼마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나는 뭐 1년도 먹이고 그렇게 해요. 자, 그 1년, 3개월, 6개월, 2년 이런 개념 자체가 간단하게 내가 설명하면 자, 이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우리 병원에서 하고 왜 하는지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개월 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흔히 설명을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죠. 흉이 생기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만큼씩 가는데 피크가 12주. 그러니까 흉터 관리는 최소 3개월을 해야 된다. 이게 최고로 합니다. 더 이상 피크를 치고 나면 더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가는데 12주예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해라. 꼭 하는 게 맞고 마이너한 상처 2주 이내에 아무 상처들은 예방적으로 12주 정도만 시카케어 콘트라크에서 알하이드론 이런 걸 다 한 12주까지만 하고